오늘은 이제 뭐 지금 정시 시즌이니까 고3 올라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얘기 중에서도 수능 공부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항상 이제 수능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늘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마라, 공부 욕심을 부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한 학생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 얘기가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 저 욕심 없어요, 놀아도 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놈이 이랬던 적이 있는데, 내가 욕심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천해 갖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막 산적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막 조바심이 생기죠, 그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조급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조급함을 갖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조급함이 생기게 되면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실전적인 걸 먼저 보고 싶어 해요. 모의고사를 막 계속 풀어본다든지, 뭐 당연히 이제 2학년 정도까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미적분 정도는 한 번 정도 보는 학생들이 상위권 학생 중에는 많거든요. 국어랑 영어는 어차피 이제 실전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고, 또 2학년 때 이미 과학 공부나 사회 공부는 자기 선택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한두 번 정도 끝낸 학생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실전 모의고사를 풀려고 생각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치동의 수업 흐름들이 조금은 이제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학기 초부터 자꾸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고 테스트를 하는 이제 그런 수업들이 꽤 이제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게 과연 바람직한 경향인가,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 수능 되게 잘 봤거든요. 수능을 전 되게 잘 본 사람인데, 저는 고3 때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기반이나 기초를 잘 닦고 공부를 쭉 꾸준하게 이제 탄탄하게 해 나가면은 실전 연습은 많이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공부를 해라, 너무 실전적인 연습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학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수학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혼자 이제 공부해 나가는 트랙을 밟을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주도 학습 트랙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은 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원 수강 트랙을 밟아 나갈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먼저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뭐 학원 수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학원 수강 트랙을 밟는 학생들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을 테니까,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현강 수업을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3이 되면은 인강 듣는 걸로 충분하거든요. 인강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인강은 이게 선생님 말하는 게 되게 느리거든요, 수학생들이 보통. 그래서 느리기 때문에 그 느린 속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해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좀 덜 지루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도에 맞춰서 말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저는 수학 인강을 아마 들어보니까 한 1.75배속 정도? 그 정도로 들으니까 듣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한 1.2배속이나 1.5배속 정도로 듣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이 좀 긴장감 있게 이제 들리기도 하고 덜 지루하게 느껴지죠. 현장 강사들보다 인강 강사들이 이제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현장에 오면 되게 느리느리 나가거든요. 설명도 느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제 이해를 돕는 효과가 있겠지만, 좀 이제 실력이 있는 학생들한테 그게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인강을 듣는 게 맞죠. 뭐 현장에 안 가기 때문에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런 압도적인 이제 이점이 있겠죠. 그 반면에 이제 인강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안 좋은 점이란 게 뭐냐면은, 인강을 듣게 되면은 이제 완강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 완강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저는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좀 시간을 아껴주고 공부 시간을 좀 벌어주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현장 강의를 가서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인강을 선택하게 하고, 인강을 잘 들을 수 있게끔 그 페이스메이커를 하나 이제 고용을 해서 인강 관리를 해주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대단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은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좋죠. 이렇게 인강을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인강 외에 아무 강의도 전 듣지 않는 것을 권해요. 그 강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겠죠, 그죠? 뭐 교재들이 있을 테니까 그 교재를 그냥 열심히 3번, 4번, 뭐 많게는 5번까지도 반복해서 풀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수학 제가 봐서는 92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건 있겠죠. 난 수학을 꼭 만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그런 학생들은 이제 현장 강의에 가서 추가적인 수학 컨텐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 뭐 인강 수준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이제 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컨텐츠를 받더라도 이제 그것만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수학 수업 공부량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적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예외적인 학생들을 제외를 하고는 대부분 이제 인강을 듣고 수업 관리를 해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런 학생도 있죠. 인강을 들었더니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실력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에 자기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해 나가기는 실력이 낮은 학생들이 있죠. 이런 학생들은 이제 제가 봐서는 현장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맞는데 5등급 정도? 4등급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들, 5등급 수준에 이제 수학이 자꾸 머물러 있는 이런 5등급 이하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은 현장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근데 그런 현장 강의를 선택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대형 강의를 듣지를 마세요. 이런 학생들은. 대형 강의가 좋은 점은 선생님이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하시죠. 그죠? 재밌게 하시기 때문에 안 졸립고 좋기는 한데 그 대형 강의는 그 선생님이 학생이 지금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실력을 키우고 따라오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교 앞에 있는 그냥 작은 학원에 가서 꼼꼼하게 내 지금 학습 상황을 관리를 해주고 내가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로 학습해 나가고 있는지를 촘촘하게 이제 선생님이 파악을 하면서 나에 맞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원을 저는 선택하라고 하죠.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은 과외를 하는 것도 권합니다. 학원 강사한테 과외를 받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권할 필요는 없고요.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하는 그런 실력 좋은 수학 실력이 좋은 그런 선생님들한테 과외를 받으면 됩니다. 그 과외를 통해서 학생이 습득해야 될 학습 범위는 어디까지냐면은 수능 특강, 그 다음에 그 수능 특강 끝나고 나면 수능 완성이 나오죠. 그죠?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기출문제. 그 기출문제는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너무 이제 쉽기 때문에 의미 없이 이제 좀 배제되는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 배제하고 나면은 꼭 필수로 풀어야 될 문제를 선별을 해보면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뭐 요즘 좋은 교재들 많이 나오죠. 풀스록이라는 교재도 나오고, 뭐 자이스토리, 뭐 이런 교재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재들 잘 선택을 해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과외도 이제 일종의 이제 학원 컨텐츠가 아니라 과외 선생님이 선정한 컨텐츠로 하게 될 텐데 보통 그런 선생님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생산하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충분하죠.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요것을 제가 봐서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 풀어보고 시험장 가면은 제대로만 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못 받아도 84점 이상은 받습니다. 그 정도 성적이 되면은 지금은 이과에서는 한 2등급 정도 되죠. 그리고 문과라고 하면 한 3등급 정도 나올 테니까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수능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제일 이제 하위 트랙이 이제 과외를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외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 트랙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내가 혼자 독학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의 학생이다. 그런 학생이라면 당연히 방금 얘기했듯이 과외에서 컨텐츠로 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그것만 열심히 풀어도 충분합니다. 뭐 요즘 이제 막 이슈가 되는 컨텐츠가 있죠. 대치동에서 서바이벌 최근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K 모의고사도 있죠. 강대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익혀봐야 수능에서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제 안정적인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만점을 받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컨텐츠일지는 몰라도 탄탄한 점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수학 실력에 있어서 지금 조금 다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너무 무리하게 공부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어도 뭐 수학하고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일단 뭐 여기는 자기주도 학습 트랙을 타는 학생부터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요것을 3번에서 5번 정도까지 내가 풀어보고 그리고 수능 시험장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딱 성공하기 좋습니다. 근데 국어하고 수학이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수학은 풀었던 문제 또 풀어도 실력이 아주 탄탄하지 못한 학생들 같으면은 이거 내가 풀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푸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국어는 아니 국어 한번 풀고 읽었던 지문 또 읽고 문제 풀었던 문제 또 풀고 하면 그거 다 외우고 있는데 그 또 푸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했던 거 다시 읽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문제 풀었던 거 다시 보는 거 그게 국어는 정말 힘들다. 그래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본 학생들한테 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제 그게 더 괴로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을 그 괴로움을 참고 계속 지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한 4-5번 반복해서 풀어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문제 구조가 보입니다. 아, 내가 이 지문의 흐름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국어는 이제 시험을 잘 안 틀립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국어도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최대한 많이 반복하고 시험장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딱 필수적인 컨텐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그거를 찾아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근데 이제 나는 혼자 공부하기가 좀 껄끄럽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자기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학원을 간단 말이에요. 뭐 이 경우에도 학원 트랙을 탈 경우에도 국어도 수학이랑 마찬가지로 고3들은 시간이 되게 귀하게 여기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강을 들어라, 인강을 수강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인강을 수강하게 되면 이제 수학이랑 다르게 국어는 스타일이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단적으로 이제 뭐 메가스터디 안에서만 봐도 국어 뭐 강민철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김동욱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두 분이 수업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이맥, 대성 마이맥 강의를 듣더라도 그 안에서 이제 김승리라는 분이 거기서 강의를 하죠. 그리고 또 김상훈이라는 또 유명한 선생님이 거기 또 계십니다. 이 두 분이 또 수업하는 스타일이 또 완전히 달라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스타일을 내가 고를 것인가 고민이 될 겁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좀 명석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고 있어 보이게 이제 지문을 읽고 이제 해석해주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우직하게 지문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풀어라, 확인하고 풀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국어 공부를 한다면은 뒤에 있는 흐름을 예측하고 글을 읽는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스킬 면에서 이제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국어 강의보다는 저는 그냥 국어 지문을 그냥 진득하니 읽어내는 이제 그런 수업을 권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기 때문에 뭐 절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김동욱 선생님이나 김상훈 선생님 같은 강의를 저는 더 권장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인강을 듣게 되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어차피 이제 그 인강 컨텐츠 안에 그 해 거는 녹아 들어가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걸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이제 주력을 할 필요는 없죠. 한두 번 정도 문제 풀어보는 정도면 될 거고 기출문제는 이미 이제 그 인강 컨텐츠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는 따로 이제 뭐 공부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냥 강조하는 거는 그 인강 강사를 한번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분 컨텐츠, 그 선생님 컨텐츠를 그냥 3번, 4번 반복하면서 공부해라. 그걸로 충분하다. 굉장히 이제 커리가 탄탄하게 잡혀있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인강을 들으면 이제 안 좋은 점이 이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이 완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번, 4번이 아니라 한 번 듣기도 이제 벅차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이제 현장 강의를 수강을 하는 게 좋은데 뭐 똑같습니다. 수학과 동일하게 현장 강의를 수강을 할 때 그 현장 강의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나를 이제 잘 알고 관리해주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현장 강의를 가는 건데 대단히 어리석게도 현장 강의에 와서 막 150명, 200명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강의를 선택한다? 그건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뭐 그런 강의를 듣고 공부하라라고 수강해도 괜찮다라고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도 자기 관리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현장 강의에 와서 강의력이 뛰어나고 자기가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 추가적인 자료를 받아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제공되는 그런 강의를 선택하게 하는데 근데 이제 뭐 국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등급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4등급 선에서 계속 국어 성적이 머물러 있다 그런 상태에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저는 현장 강의도 소규모의 강의 20명 안쪽으로 이제 앉아있는 그런 강의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과외를 국어 잘하는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는 것도 권합니다. 이런 것들을 명념을 하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국어에서는 크게 이제 실패할 확률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어에서는 또 하나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일단은 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 중에서 심지어 고3 올라가서 학기 중에 이제 자꾸 이제 문법 사항들을 그때 가서 처음 속성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문법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이라면은 업무를 선택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 엄매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고3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이 겨울방학 시기 동안에 인강을 선택을 하든 현장 강의를 학원 강의를 선택을 하든 아니면 서점에 가서 국어 이제 문법 교재를 하나 선택을 하든 국어 문법 사항은 확실하게 이제 이 겨울방학 동안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야 됩니다. 국어의 안정적인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기초적인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또 국어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문학을 제대로 이제 불안하지 않게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면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이 연계 교재라고 하죠. 이 연계 교재 안에서 대체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비연계되는 작품들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어디서 나올지 나왔을 때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항상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필수로 봐야 되는 기본적인 작품군이 있거든요. 문학에서. 그 기본적인 작품군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학생이라고 하면은 겨울방학 때 반드시 그 기본적인 문학 작품 정리는 하고 3학년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뭐 국어에 대한 실전적인 강의를 수강하기 이전에 본인이 이제 만들어 놔야 될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뭐냐면은 이제 문학이 아니라 비문학에서 지문이 안 읽힌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국어나 뭐 수학이나 이제 이런 과목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도 아닌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도 많이 있어요. 한자를 안 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휘력도 많이 딸리고 그다음에 문장을 이제 읽고 이해하는 능력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거는 학생 개인 탓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공부하는 환경의 탓일 가능성이 커요. 요즘은 학원 수강을 이제 대체로 하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줄글로 돼 있는, 완결된 줄글로 돼 있는 이제 교과서를 읽고 좀 긴 글을 읽으면서 내가 그 안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내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 가지고 공부를 하고 사회 공부 옛날에 다 그렇게 했거든요. 과학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내용 줄치면서 공부를 하고 국어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독서를 하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그런 줄거리를 읽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건너뛴 학생들이 많아요. 전부 다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조식으로 만들어 놓은 학원 교재들이 있죠. 거기서 그냥 핵심을 뽑아놓은 교재죠. 그것만 쭉 외우죠. 이해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거는 학원 선생님 말을 듣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글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는 능력이 제가 봤을 때 학원 의존도가 높아진 세대부터는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엄청나게 이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좀 시간과 비용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거를 감내를 하면서 비문학에 대한 기초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멘토 선생님을 한번 고용을 하세요. 굉장히 학식 있는 선생님을 고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 이제 철학과나 아니면 사회학과나 뭐 정치외교학과나 깊이 있게 공부하는 과들이 있겠죠. 그죠? 인문학,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선생님들을 고용을 하셔서요. 대학원생이면 더 좋고요. 고용하셔서 그분들이랑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컨텐츠 그 지문들도 좋고요. 국어에서. 아니면 이제 기출문제 지문들이 있죠. 비문학 지문들. 문제를 안 풀어도 돼요. 문제 풀면 더 좋겠지만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문을 그냥 같이 강독을 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서로 문답을 나누세요.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네가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여기 핵심은 뭔 것 같으냐, 아니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수능 지문을 그냥 완전하게 이제 이해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의 이제 구조와 흐름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천천히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3학년 올라가고 나면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겨울방학 동안은 2학년이니까 겨울방학 동안만이라도 한 3달 아니면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한 5, 6개월 정도 권장을 하는데 그런 멘토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그런 강독 수업을 국어에서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비문학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